인버스를 사도 안 되고 계속해서 시장 플레이를 하면서 돈을 벌 수 있을 때 벌어야 된다. 그게 나중에는 그게 문제가 돼서 돌아오기 때문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진수입니다. 오늘 시장도 일단 상승 마감에 성공을 하는 모습인데요, 근데 살짝 애매하게 마감이 됐습니다. 거래소 시장을 먼저 좀 볼까요? 거래소 시장을 보게 되면 자, 오늘 5일선 돌파를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21선 장중 돌파했다가 오늘은 정강 후약이었죠. 오전에 강했고 오후에는 조금 이렇게 밀려 내려오면서 마감이 됐는데, 그러면서 딱 21선까지만 주가가 이제 반등을 하고 이제 마감이 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현금을 20%나 30% 정도만 들고 있는 상태에서 포지션을 잡고 있는 게 주식 비중 70%나 80% 정도, 요 정도 선에서 지금 운용을 하는 게 이제 가장 적당한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21선까지 들어올렸다가 결국에는 21선에서 윗꼬리 달고 쭉 내려왔죠. 그래서 상당히 애매한 자리에서 일단 오늘 이틀 연속 반등에 성공한 건 상당히 긍정적이지만 지금 현재 자리 자체가 상당히 애매하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현금을 어느 정도 좀 들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매매에 임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과적으로는 또 방향성이 다시 한번 또 치고 위로 올라가서 전고점까지 갈 거냐, 아니면 이번에 이제 맞고 기술적 반등으로 만약에 본다면 맞고 또 떨어질 거냐, 이제 그 갈림길에 또 서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항상 리스크 관리와 그 다음에 또 수익을 내는 이 매매 형태를 좀 이제 병행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좀 갔으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하나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찰리 먼거라고 하는 워렌 버핏의 동반자죠. 워렌 버핏의 오른팔이라고도 표현하고 평생 동반자라고 이제 평가받는 사람인데, 이분도 마찬가지 워렌 버핏이랑 똑같이 부와 명예를 둘 다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의 그냥 리틀 워렌 버핏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이 찰리 먼거가 최근에 시장의 광란에 주의해라 라는 발언을 해가지고 오늘 이거를 같이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찰리 먼거가 2020년 2월달, 그러니까 작년 초에 데일리저널 주주총회에서 주식시장이 열기를 보이고 있긴 하나 1990년대 버블 같은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직은 버블이 낀 상황이 아니다라고 2020년 초에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10개월이 지나서 먼거가 또다시 이야기를 했는데 완전히 시각이 정반대로 뒤바뀌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좀 포인트가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딱 10개월 후에 12월 14일 날 먼거가 온라인으로 진행된 캘리포니아 공과대학 교수진과의 인터뷰에 참석을 했는데, 이때 먼거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 연준의 대규모 시장 개입으로 주식시장 과열이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제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금융시장이 위기 상황에 있을 때 미국 연준이 시장 안정을 위해서 가장 큰 역할을 맡아야 했다. 그게 뭐냐면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을 통해서 시장을 안정화를 시킬 뿐만 아니라 이제 각종 기업의 재난대출 프로그램까지 제공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위험한 게임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었다. 과거에는 없는 이례적인 일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경험해보지 못한 시장 환경에 놓여있게 된 건데, 대규모 통화량 확대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적이 없다. 지금은 그런 불장난이 마지막 단계라고 볼 수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과거 사례들을 보게 되면 일단 대규모로 통화량을 확대를 시키면은 그 순간에는 시장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데 이게 이제 결국에는 뭘 불러오게 되냐면요, 물가 상승을 불러오게 되죠. 인플레이션이란 걸 불러오게 되고, 결국엔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면 그동안 계속해서 시장에 공급을 해줬던 유동성이 회수를 하는 정책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잖아요. 통화량이 많아져서 물가가 상승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주식시장이 천천히 빠지는 게 아니라 급격하게 이제 무너지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었다라는 겁니다. 그건 이제 역사적으로 많이 나타났었던 일이기 때문에 불장난 경고는 결국에는 지금 유례 없이 많이 풀리고 있는 유동성에 대한 경고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경계심을 가지고 시장을 봐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버블이 언제 터질지는 아무도 모른다. 당연하죠. 그래서 항상 작년에도 시장이 어느 정도 올라가니까 시장에서 이제 버블이다 이야기 나오면서 경고하는 사람들은 많이 나왔는데,
사실 이제 워렌 버핏이나 이제 찰리 먼거 같은 사람도 성장형 투자를 하는 사람이기보다는 전통적인 가치 투자자거든요. 그래서 이 가치 투자자 관점에서 볼 때는 그냥 버블 자체가 싫은 거예요. 하지만 버블이란 건 예전에도 이제 유튜브 통해서 많이 언급을 드리긴 했지만 버블이란 건 풍선 효과잖아요. 풍선이 엄청나게 커진 게 버블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자기 가치를 찾아가는 만큼만 먹는 것보다 이 버블에서 매매를 하는 게 더 큰 돈을 벌 수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버블이 터지기 전까지는 사실은 매매를 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치기는 아깝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는 계속 해야 된다라고 이제까지 이제 제가 그렇게 계속해서 말을 해왔었던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버스를 사도 안 되고 계속해서 시장 플레이를 하면서 돈을 벌 수 있을 때 벌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제가 꾸준히 말씀드렸던 이제 논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블이 터지지 않으면 그동안은 뭡니까? 그 버블을 누리라 라는 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인데, 이 먼거도 버블이 언제 터질지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 부분이죠. 나스닥 같은 고성장 지수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주가가 빠르게 상승할 거라는 보장이 없다. 근래 애플이 과거 존 D 록펠러의 석유기업과 비교되고 있다. 정말 금융시장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연준의 초완화적인 통화정책은 주식시장을 부양하기도 했지만 다른 자산 가격도 상승시키는 에브리띵 랠리를 촉발시켰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엔 인플레이션을 야기할 거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기대 수익률도 하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인데, 지난 10년간 강세를 보였는데 주식시장이 앞으로도 강세가 지속될 보장이 없다. 향후 10년간 주식시장이 지금까지 10년보다 부진할 것으로 생각하냐는 질문에 먼거는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다. 그 이유는 주식시장 참여도가 광란에 있다. 많은 기업들의 경영 및 보상 시스템들은 어리석은 수준에 있다. 때문에 시장도 좋은 흐름을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한다. 전체적으로 주식 기대 수익률이 낮아질 것으로 생각한다. 시장 주가가 향후 수익을 반영하는데 현재 주식시장은 향후 많은 기대감들을 반영한 상태다. 따라서 향후 투자자들이 높은 수익률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한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찰리 먼거의 말이 이전 시대에는 정답일지 모르겠지만 이미 워렌 버핏이나 찰리 먼거의 이야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감히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의 시대는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다? 그들이 유행했던, 그들이 돈을 많이 벌었던 그 시대는요, 주시장이 그냥 오로지 밸류에이션 계산해서 움직이는 시장이었습니다. 이 회사가 돈을 얼마를 벌어들이니까 이 돈을 가지고 계산을 하면 이 회사의 적정 주가가 얼마다. 항상 말을 하는 게 적정 주가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최근 몇 년 동안의 주식시장을 보게 되면 적정 주가라는 말 자체가 지금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사실 지금 현재 시대는 뭔가 새로운 기술의 변혁기에 놓여져 있는 시대잖아요. 우리가 이제 한 10년 전에 그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처럼 지금은 새로운 기술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즉 뭐냐면 자율주행차라던가 전기차라던가 우리가 화석 연료에만 의존하던 시대에서 석유 연료에 의존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그린 뉴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이제 많이 기술이 이제 변화가 되고 있는 이런 변혁기란 말이죠. 이런 변혁기에는 사실 실질적으로 이 회사가 내년에 벌 돈을 가지고 계산을 해서 우리가 적정 가치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이 회사가 5년 후, 10년 후 엄청나게 커질 수가 있는 회사들이다 라고 했을 경우에 5년 후, 10년 후에 벌어들일 수 있는 돈까지 계산해서 우리가 이 회사는 그렇기 때문에 고평가돼도 된다, 또는 이 회사는 전통적인 사업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고평가 시켜줄 이유가 없다, 이런 식으로 상대적으로 우리가 밸류 계산을 하고요, 상대적으로 적정 가치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지금 현재 유동성이 많이 풀리는 구간이라는 거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지, 유동성을 많이 풀리는 구간인데 결국엔 나중에는 그게 문제가 돼서 돌아오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심해야 될 이유는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연준 같은 경우에는 이 유동성을 계속해서 풀어주는 정책을 2024년까지는 가지고 간다, 적어도 2023년까지는 가지고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실은 이 유동성에 대한 위기를 이야기할 때는 긴축으로 돌아서는 그 시점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때 우리가 이제 자산을 완벽하게 다 정리를 해야 된다, 위험 자산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이 이야기에 우리가 매몰돼서 쳐다보지 말자라고 이야기하고 싶고요. 단 이거 하나는 우리가 기억은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시장은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항상
머릿속에 가지고 매매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시장은 언제든지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순간에 폭락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는 가지면서 매매를 해야 된다. 즉 긴장감은 유지를 한 상태에서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별건 아닌데요. 이 찰리 먼거의 최근 멘트가 시장이 상당히 우려감을 가지고 있는 멘트를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도 한번은 생각해 볼 만한 어떤 거리를 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자, 그러면 결론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시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인데, 지금 시장에서는 사실 우리가 밸류에이션과 주식시장의 상관관계를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이른 시점이다. 항상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현재는 펀더멘털로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라 센티멘털로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들의 심리와 그 다음에 주식시장의 수급, 이거 가지고 지금 하루하루 보면서 우리는 대응을 하면 되지 않겠냐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지금 현재 그냥 딱 보더라도요, 올해 들어와서 시장이 고점에서 계속해서 위아래 반복되는 어떤 변동성이 일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최소한의 리스크 관리는 해놓은 상태에서 매매를 진행하면 된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전 구간에서는 작년에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내가 1억 가지고 매매를 한다 그러면 1억을 전부 다 주식을 사고 들고 가는 상태에서 매매를 했다면, 지금은 내가 1억 가지고 매매를 하고 있으면 그 중에서 한 7, 8천 정도만 주식 매매를 하고 2, 3천 정도는 현금으로 들고 있는 상태에서 그 자체가 리스크 관리입니다.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주식을 시작한 지 한두 달이 안 된 이제 주린이도 아닌 주생아 분들이 현재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듣고 계시다면 이분들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B2는 절대 안 된다.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것만큼은 절대 하지 마라. 이 말을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식해도 돈 벌 수 있나요? 충분히 돈 벌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중요한 건 빚을 내서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최근에 주식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이제 왜 주식을 시작을 했냐면 전혀 주식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인데요. 중요한 건 주변 사람들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 한두 달 이내에 주식을 시작한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이 주식해서 돈 번다, 나만 주식을 안 하니까 나만 바보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런 느낌으로 주식을 한 사람들이 제일 최근에 들어온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남들이 이만큼 벌었는데 나는 이제야 시작하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제일 먼저 하냐면, 늦은 만큼 액수가 커야지만 친구들이 번 만큼 내가 따라갈 수 있을까라고 단순하게 생각하거든요. 빚으로 투자를 하면은 남는 게 하나도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진콜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거에 투자를 했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다 날려먹는 걸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불려도 될 만한 자금만 가지고 주식을 꼭 해야 되고요. 절대 빚을 내 가지고 주식을 하지 마라. 혹시나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내 얘기 다 하신 분들이 있다면요, 일단 빚만이라도 빨리 다 갚아버리고 남은 돈 가지고 주식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사실 여러분들 시드 가지고 여러분들 수익률이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얘기는 왜 그런가요?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아무튼 뭐 그 부분만 명심하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어쨌든 현금은 어느 정도는 손에 쥐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 사고 싶은 거 사시되 현금을 쥐고 있는 상태에서 이건 없는 돈이다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자산의 한 7, 80% 정도만 주식으로 유용을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